안녕하세요. 점프볼 조영두 기자입니다. 네, 점프볼 최창 기자입니다. 저희가 다시 농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즌이 개막하면서 경기 외적으로 팬들의 관심을 받는 게 또 감독님들의 작전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역대 좀 감독님들의 명언, 작전 타임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유동훈 감독님이 요새 또 거의 뭐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 쇼츠형 감독이다. 그리고 또 전희철 감독님의 시즌 1호 극대노, 또 여러 1라운드부터 여러 이슈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창원 선배는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유동 감독님이 워낙 그전에도 많았어요. 전자랜드나 가스공사 시절에도 뭐 가장 유명한 거면 이제 이현호와의 야자 타임이 있겠죠. 뭐 신명은 나더라고. 그러네. 그것도 유동 감독님이었구나. 유동 감독이 이현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현호, 상대는 너를 우습게 봐.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그 둘이 워낙 또 친한 사이기도 하니까 그 후에도 화제도 됐는데 뭐 그런 야자 타임도 있었고, 올 시즌을 또 꼽자면은 양동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힘내라고 해줘?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냐고. 근데 이 얘기 하는데 별 멘트 아니지만 난 거기서 뭔가 유작 감독 화법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조영두 기자는 기억에 남는 작전 타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우리 유동훈 감독님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강을춘 감독님. 영웅학개론, 성리학개론. 라이브로 보고 진짜 빵 터졌던 게 정확히 이제 2022년 3월 7일에 오리온과 LG의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대성이 하프코트 근처에서 상대 이제 더블팀에 걸려가지고 턴오버를 해요. 강을춘 감독님이 타임을 불러서 옆에 정현이한테 바운드 패스를 주면 되지 않냐. 또 이대성이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을춘 감독님이 안 보였어? 그럼 렌즈 끼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대성이랑 옆에 박진철이 앉아 있었는데 다 웃었거든요. 강을춘 감독님도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질책 플러스 약간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 시즌에 이 얘기가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트로 나왔어요. 질문에 이대성 선수한테 강을춘 감독님이 렌즈 끼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했더니 이대성이 렌즈? 큐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기서도 다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 사건이 전 너무 기억에 남고, 또 그 영웅학개론 말고 제가 어떤 경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 감독 시절에 선수들이 이렇게 뭐 다 몸이 안 좋다고 했나 봐요. 근데 감독님이 나도 아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알지. 그렇죠. 너도 아파, 너도 다 아프대. 나도 아파. 그때 벤치에 막 뭐 전영수 이런 선수 앉아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또 생각난 게 있었어, 순간적으로. 유동 감독님이 전자랜드 시절에 이거 비유를 많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워낙 외국 선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요. 야, 국내 선수들 니는 선수 아니야? 여기서 해결하라 이거죠. 다들 뭐 떡사세요야? 떡사세요가 그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만 하려고 하냐 이런 거고. 가스공사 때 이거는 진짜 찾아보면 아실 텐데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리바운드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유동 감독님 뒤에 두경민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뭐 다들 대한독립 만세야? 막 이러고 뒤에 두경민이 터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명언들 말고 감독님들 어쨌든 패턴을 짜주시잖아요. 그 패턴이 약간 실제로 경기에 좀 잘 녹아났던 그런 장면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있던 일인데 가스공사와 KT의 6강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거든요. 가스공사가 2점 차로 앞서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40초가 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스공사의 공격이니까 하나만 넣으면은 쐐기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이제 강혁 감독이 준일아 네가 잘해줘야 돼. 김낙현이 치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죠. 김준일이 스크린을 걸어주면은 2멘트까지 아예 그냥 확언을 해요. 준일이가 스크린 걸어주면은 일루 쳐. 그러니까 드리블 치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윤기가 무조건 스위치 나올 거야. 근데 진짜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하윤기가 진짜 스크린을 들어가요. 근데 스크린 들어갈 때까지 대비를 해서 강혁 감독이 그러면 준일아 빨리 네가 롤해. 사이드로 한 발 딛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골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득점을 올려서 쐐기 득점이 됐는데 여기를 또 자세히 그 상황 보면은 그래서 김준일의 센스도 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문성원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니까 딱 눈치를 채고 바로 커버를 들어가냐 뒤에서. 김준일이 문성원이 도구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페이크를 주어서 문성원을 속이고 노마크 찬스에 넣어서 3수가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 문경원 감독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센터들은 골 밑에서 침 한 번 삼키면은 그게 연봉 5천만 원짜리다. 그만큼 골 밑에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큰 건데 그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함지훈이고 김준일의 그게 딱 김문경 감독이 얘기했던 침 한 번 삼키는 물론 연봉 5천만 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값어치가 있는 득점, 그리고 강혁 감독의 말하는 대로 진짜 됐던 거기에 김준일의 센스가 더해진 결정적인 득점이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이 작전 타임을 듣고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어요. 2020년 10월 18일에 전자랜드와 KCC 경기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팽팽했어요. 두 팀 다 이제 선두 싸움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종료 이제 4.9초 전에 66대 66 동점이었어요. 근데 이날 이제 이대현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유동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현아, 잘 봐. 오늘 네가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이 표정이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대는 이제 낙현이가 공격할 걸로 예상한다. 이대현 보고 해라.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믿음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김낙현이 사이드라인에서 이대현한테 패스를 주고 이대현이 공을 잡거든요. 근데 이때 아마 상대 팀들은 김낙현이 다시 잡으러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이대현이 공을 잡자마자 바로 드리블을 치고 골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비가 이제 순간적으로 골밑으로 몰리는데, 그때 또 이대현이 센스가 있었던 게 이제 옆에 있던 에릭 탐슨에게 정확히 패스를 주면서 그게 이제 결승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엄청 이렇게 큰 뭐 패턴은 아니지만 유동원 감독의 좀 믿음 농구가 빛을 발한 이 장면을 한번 꼽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취재를 가는 기자니까 좀 이제 감독님들과 뭐 사석이나 경기 전에 이제 라커룸 사전 인터뷰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듣는 게 있잖아요. 좀 혹시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을까요? 잡지 인터뷰 때문에 전인철 감독님이랑 1대1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가 퀄리티가 높은 기사였어요. 그래서 내용에 전인철 감독의 철학도 잘 담겨 있고, 일단 그리고 스투핏도 워낙 멋있게 나오시고, 그때 부임 첫 시즌에 정규 시즌 우승 직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물론 지나고 보니까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력이 포워드 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MVP 받은 최준용도 있었고, 안영준, 허일영, 이렇게 주정과 식스맨이 완벽하게 조합이 된 포워드 라인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못 뛰는 선수도 당연히 있죠. 1군에 진입도 못하는 선수도 있었고, 그때 전희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찾아온 선수가 있다. 자기가 못 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전희철 감독이 얘기를 해줬죠. 냉정하게 너가 이런 게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상태라면은 부상으로 누군가가 빠졌을 때 대체 자원이 너가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쁜 감독이 되기 싫어서 거짓말로 모면한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난 그 선수에게 나쁜 사람이 돼 있을 거다. 자기도 선수 때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사탕 발린 얘기는 절대 안 한다. 직언을 하는 게 선수의 장래를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그때 들었어요. 저 창한 선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난 게 전희철 감독님 관련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 진짜 열심히 안 하고 정말 불량한 선수인데 농구를 잘하는 선수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고 인성도 바른데 농구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 둘 중에 누굴 뛰켜야 되냐 했을 때 전인철 감독님은 무조건 전자다. 왜냐하면 자기 감독이고 팀 승리를 위해서는 전자다. 저는 후자로 생각하는데 전인철 감독님 정말 냉정하게 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어쨌든 감독이고, 그러니까 그 감독의 역할을 딱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감독님이 아닌가. 감독은 냉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난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른다. 자식들에게는 냉정하게 못하지만 선수한테는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팀이기 때문에. 전인철 감독이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년 사무국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그때 좀 했었는데, 사무국으로 1년을 지내보니까 농구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무국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홈 경기에서는 가비지로 지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더 느꼈다는 거죠. 전인철 감독님이 그래서 지더라도 가비지로 지거나 팬들이 실망하는 모습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게 싫어해요. 사무국들의 노력이 지더라도 이제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수를 강조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그 양동근 감독님이 이제 모비스 감독이 됐잖아요. 근데 시범 경기를 보니까 초보 감독인데 너무 침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착한 게 흥분하지도 않고 한 경기 안에서도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가 있는데 감정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고 작전 타임도 너무 간결하게 본인이 딱 해야 될 말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개막 전에 미디어 데이에 가서 물어봤어요. 감독님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낸다고 선수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흥분해서 화를 내는 시간에 자기는 이제 필요한 말을 전달하겠다. 뭐 작전이든 아니면 뭐 사기를 도우든 말이든 이런 의미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이 저는 너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약간 그 라이트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구 감독이라는 그 이미지가 무조건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조롱거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양동근 감독님이 나이도 아무래도 좀 젊으신 편이고 젊은 선수들의 좀 마음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만의 확실한 좀 지도 철학이 있어서 작전 타임 이런 거를 오히려 저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양동근 감독님 창한 선배 얘기가 이제 힘내라고 해줘, 이것도 짧은 얘기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동근 감독님의 작전 타임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전 타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쇼츠형 감독부터 뭐 영웅학개론 뭐 많이 돌아봤는데, 팬분들도 농구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았던 작전 타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